우여곡절 끝에 세종 친환경 종합타운 입지 고시가 이루어진 지 4개월 만에 주민지원 추진단이 발족돼 첫 논의의 장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인근 지역 주민대표단은 추진단에서 빠져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천안시티FC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구단의 사회공헌 활동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아산 반다비 체육센터 부지 매입이 드디어 완료됐습니다. 토지보상 협의에 들어간 지 약 1년 6개월 만으로 사업도 정상 궤도에 오를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세종시가 지난 7월 우여곡절 끝에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인 친환경 종합타운 건립 입지를 최종 결정 고시했는데요. 그 후 4개월 만에 주민지원 사업을 논의할 기구가 만들어졌지만 정작 입지 지역 주민대표단은 빠져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고 합니다.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시 친환경 종합타운 건립 과정에서 주민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인 주민지원 추진단이 발족됐습니다. 대상지 주민 2명과 전동면 주민대표 8명, 그리고 시의원과 환경 분야 전문가 등 모두 16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지난 7월 최종 입지를 결정 고시한 지 4개월여 만입니다. 주민지원 추진단의 활동 기간은 오는 2026년까지로 주민 편의시설 설치와 주민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첫 회의에 참석한 주민대표들은 친환경 종합타운 건립에 따른 악취 저감 대책 마련을 비롯해 주변 영향지역 범위를 넓혀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만약에 지상에 설치가 된다고 하면 그 냄새 때문에 정말 살 수가 없는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냄새 방지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해촉법에 300m 이내라고 하는 범위를 실제로 저희들은 처음부터 이걸 요구할 때 전노면 전 지역을 얘기를 했는데 그런 범위에서 용역에서 좀 참고해가지고 지역 피해 지역을 좀 확대해갖고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세종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족한 추진단 명단에 정작 입지 지역인 전동면 송성 3리 주민대표단은 빠져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당초 21명으로 추진단을 구성할 예정이었지만 인근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전하고 있어 이번 발족 명단에선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송성 3리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반대대책위원회는 친환경 종합타운 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자체가 위법이라며 입지 결정 고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법적 다툼도 진행 중입니다. 세종시는 이 소송에 적극 대비하는 한편 송성 3리 주민들에 대한 추진단 참여 기회는 계속 열어놓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올해 처음 프로리그에 진출한 천안시티FC. 첫 술에 배부를 순 없지만 성적과 관중수 모두 저조한 상황인데요. 구단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송용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단 첫 시즌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 K리그2 천안시티FC. 최근 승수를 쌓아가고는 있지만 리그 13개 팀 가운데 줄곧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10일 기준 누적 관중수는 19,622명, 경기당 평균 1,154명으로 K리그2 전체 평균인 2,328명의 절반 수준입니다. 천안시티FC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천안시의 유영채 의원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는 축구를 비롯한 체육단체 관계자와 학계, 시의원 등이 참여했습니다. 토론자들은 사회공헌 활동과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먹을거리와 즐길거리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유니폼을 입고 그 활동을 하면은 홍보 효과도 있고 또 천안시티FC에 대한 운동선수들이 저런 것도 하는구나. 이러한 좋은 인식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기날이라도 많은 시민들이 와서 먹을 것도 먹고 즐길 것도 즐기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준다면 지금 어떠한 마케팅보다 플래카드 한 100장 가는 것보다 그게 낫지 않을까. 이날 발제를 맡은 박공원 전 서울 이랜드 FC 단장은 우승이든 지역사회 공헌이든 명확한 방향성이 필요하다며
일본과 독일의 시민구단 운영 사례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프로축구 구단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스포츠 클럽으로 진화해야 돼요. 아까 시원한 벨마레라는 것처럼 지역에 있는 체육회랑 같이 해서 하나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축구만 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밖에도 홈 구장인 천안종합운동장의 관람석을 개선하고 각종 편시설 확충을 통해 경기가 없는 날에도 찾아오는 지역의 명소로 탈바꿈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 반다비 체육센터 부지 매입이 드디어 완료됐습니다. 토지보상 협의에 들어간 지 약 1년 6개월 만으로 부지 확보라는 큰 산을 넘으면서 사업도 정상 궤도에 오를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9월 정부의 생활 밀착형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모에 선정된 아산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수중 운동시설은 물론 다목적 체육관 등이 포함됐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40억 원을 포함해 모두 100억 원. 당초 2022년 말 준공을 목표로 했지만 사업 부지가 협소하고 장애인 이동이 쉽지 않다는 의견에 부지 변경을 추진하면서 2024년 하반기 준공으로 지연됐습니다. 여기에 보상비 문제로 변경된 부지 매입에 난항을 겪으면서 다시 사업 기간은 2026년 12월로 늦어졌고 사업비도 148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산시가 지난 9월 토지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지난해 4월 토지 보상에 들어간 지 약 1년 6개월 만입니다. 수용 재결 절차를 밟기 전에 다행히 토지 협의 매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산시 체육진흥과는 현재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빠르면 이달 중으로 공공시설과의 이관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에는 설계 공모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만 오는 2026년 12월 준공 계획에 대해서는 설계 공모 등 행정 절차 진행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확답이 어렵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공모에 선정된 지 3년 만에 부지가 확보되면서 지연됐던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도 점차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에 내려지는 보통교부세의 재정특례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이로써 연내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에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는 재정특례 기간을 당초 올해에서 2030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세종을 강준현 의원은 세종시가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정시법의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과 2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박경기 아산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 선고가 오는 30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박 시장은 지난해 치러진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오세연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사단법인 소비자시민 모임이 창립 4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를 축하하기 위한 기념식이 지난 8일 서울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미란 회장은 40년 동안 소비자 운동에 매진한 선배님들의 헌신과 업적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또 국내 소비자 운동의 원로인 김천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이사장은 사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할을 하며 대한민국에서 꼭 있어야 할 단체가 돼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소비자 시민 모임은 소비자들의 권익 증진과 공정한 시장 거래 확립 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1983년 창립했습니다. 소비자 단체들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들이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 사회는 여러 면에서 긍정적으로 변화, 발전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시문은 앞으로도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한국 소비자 운동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이른바 서울 메가시티로 인해 균형 발전 정책이 뒤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죠. 이런 가운데 국가균형 발전의 핵심인 세종시의 최대 화두가 되고 있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와 주목됩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8월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그리고 행복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로드맵을 내놨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이를 토대로 올해 안에 설계에 들어가고 2025년 초 착공, 2027년 상반기 중 준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끝났어야 할 건립방안 기획 연구 용역이 11월을 넘긴 지금도 관계기관 간 협의라 모호한 이유로 중지되면서 다음 스텝이 꼬인 상태입니다. 이 문제가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세종갑 홍성국 의원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용역이 중지돼 있는 이유를 물으며 조속히 연구 용역을 마치고 설계에 들어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왜 용역이 왜 갑자기 멈춘 겁니까? 하기 싫은 건가요? 예산은 반영돼 있죠. 예산이 반영돼 있으니까 절차에 따라서 아니 그 5월부터 지금 11월이잖아요. 6개월간 멈추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그거는 뭐 거기까지는 저도 모르세요? 예. 또 국회 세종의사당의 원활한 건립을 위해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총사업비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해줘야 될 시점인데 여기서 시간을 끌게 되면은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지연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비서실장님이나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어떻게 우려를 생각하고 전하겠습니다. 전화하겠다. 좀 더 열심히 좀 나서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서울 메가시티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국가 균형 발전을 선도할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에 정부가 어떤 의지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천안 시민체육공원 민간개발 사업 구상안을 놓고 민주당과 시민단체가 잇따라 반대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사업 취지에 공감한다며 지지 의사를 내비쳤는데요. 그러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모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손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천안 시의원들이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최근 박상돈 시장이 발표한 천안시민체육공원 민간개발 사업에 대한 지지 선언입니다. 체육공원 부지 매각을 통해 거둬들이는 1조 원의 세액 수입은 시민 불편을 해결하고 천안의 미래를 준비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게 이유입니다. 박상돈 시장이 언급한 불당동 체육공원 부지 개발 구성에 대해서 차별 없고 공정한 도시 모두가 혜택을 누리고 함께 성장하려는 시장의 의지와 취지에 공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다만 환매권 등 법정 요건이 충족되고 시민들의 여론 수렴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경우라는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언론과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수익금 1조 원에 대해서는 여당 의원들조차 세부 자료를 받지 못했다며 명쾌한 대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저희도 집행부나 시장님한테 구체적인 계획을 받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시장님의 그 순수성만 믿고 뭐 49층짜리 오피스텔을 거의 제안을 한다는 그런 정도만 들었고. 앞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구시대적 밀실 거래이자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이 짙다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이처럼 시민체육공원 민간개발 구상안이 여야 정쟁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천안시는 향후 의견 수렴 절차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까지 열어두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시 도구면 일원이 곤충산업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곤충산업시설의 경우 악취 배출시설로 지정이 돼 있지 않다 보니 법적 조치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아산시가 곤충산업시설을 악취 배출시설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충남시장 군수협의회에 공동건의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도구면의 한 곤충산업시설.
애벌레 20만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버섯 배지와 음식물 쓰레기를 혼합한 사료를 비닐하우스에 보관하다 보니 악취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 냄새가 막 많이 나지. 이 마을에 이렇게 몇 개 마을 있어. 시장은 좀 찾아가서 얘기하고 그래. 면이 시고 가서. 아산시가 악취 시료를 채집해 검사를 의뢰한 결과 허용 기준치를 6배나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곤충 산업 시설의 경우 악취 배출 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법적 처분 근거가 없어 계도 이외에는 행정 조치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아산시에서 곤충 산업 시설로 허가받은 사업장 50곳 중 도고면에만 절반 가까이인 23곳이 밀집해 있는 상황.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목소리가 커지면서 박경기 아산시장은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곤충산업시설을 악취 배출시설로 지정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해달라고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주변 마을에 악취 민원으로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악취가 발생을 해도 단속할 근거가 좀 없는 게 문제입니다. 최근 친환경 사업으로 주목받았던 곤충산업시설. 이면에 발생하는 악취로 민원이 늘고 있는 만큼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시급합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많은 인명을 앗아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후 지하차도 안전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그런데 충남의 경우 시설물 설치율이 낮은 데다 일부 지하차도는 단 한 개의 안전시설도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 청수 지하차도입니다. 진출입로마다 차량 진입을 막을 수 있는 차단봉이 설치돼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지하도를 관찰할 수 있는 CCTV와 안내 전광판, 차수막도 보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안전시설물을 제대로 갖춘 지하차도는 많지 않습니다. 이모선 국회의원이 낸 자료에 따르면 도내 지하차도 54곳 중 비상발전기나 CCTV, 차단시설을 설치한 곳은 절반이 채 안 됐습니다. 더구나 천안 북부 지하차도와 두정 지하차도, 성정 지하차도 등은 단 한 개의 안전시설도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안전시설이 전혀 설치되지 않은 곳. 저희가 파악해보니까 6군데인데 이 성성 지하차도라든지 두정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연장이 170m, 300m 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남도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 배방 곡교천변이 불법 투기된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버려진 양심의 무인 단속기도 경고 문구도 소용없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곡교천을 따라 조성된 제방. 한편에 쓰레기가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폐 비닐부터 비료포대까지 영농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엄청 생겨. 진리가 있어. 저기다 농약 뿌리지. 인근 하천변에 조성된 야구장 옆도 쓰레기 집화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영농 쓰레기뿐만이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커다란 나무 수납장은 물론 의자까지 생활 쓰레기가 널렸습니다. 불법 투기가 적발될 경우 벌금 100만 원이 부과된다는 경고문도 소용없습니다. 일부 제방에는 무인 단속기가 설치됐지만 없는 곳을 피해 또다시 쓰레기 더미가 생겨납니다. 민원 신고가 들어올 때마다 치울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영농 폐기물 집화장 설치도 검토했지만 하천변이기 때문에 제약이 큽니다. 도로 접도구역이나 하천이나 어떤 조건 때문에 설치가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되풀이되는 불법 쓰레기 투기. 결국 나 하나쯤이야가 아닌 나 하나부터라는 시민의식이 필요합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가 오는 2027년까지 수소버스 350대를 도입하는 등 천안 그린도시 조성에 나섭니다.
시는 지난 9일 SK E&S와 친환경 수소인프라 구축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천안에는 안정적인 수소버스 운행을 위해 버스 공영 차고지를 중심으로 액화수소 충전소도 구축될 예정입니다. 아산시 이순신 종합운동장이 내년 2월까지 휴장합니다. 이는 겨울철 잔디 관리와 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조치로 주 경기장의 경우 오는 15일부터 육상 트랙을 포함해 휴장에 들어가며 보조 경기장은 13일부터 휴장하되 육상 트랙은 제외됩니다. 휴장 기간은 잔디 생육과 공사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아산시 체육진흥과로 하면 됩니다. 세종시 4회 이생활권에 들어선 국내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인 네이버 각세종이 준공돼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021년 2월 착공한 지 2년 9개월 만입니다. 각세종은 국내 최대 규모인 60만 유닛의 서버 수용량을 갖추고 있으며 자체 개발한 자동 제어와 공기조화 시스템을 도입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했습니다. 특히 각세종은 인근에 들어설 대학이나 세종 테크밸리 등과 연계해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완성에 힘을 보탤 전망입니다. 충남도 내에서 발생한 화목보일러 화재 중 절반 가까이가 겨울철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에서 252건의 화목보일러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5명의 사상자와 24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전체 화재의 48%, 121건이 강추위가 이어지는 12월부터 2월까지 겨울철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화재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가장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도소방본부는 도민에게 겨울철을 앞두고 화목보일러 점검 등 화재 예방을 위해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천안시는 오는 21일까지 내년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복지 일자리 140명을 비롯해 일반형 121명, 특화형 21명 등 모두 282명입니다. 대상은 천안에 살고 있는 미취업 등록장애인으로 2년 이상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거나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제외됩니다. 신청은 각 읍면동이나 시청 장애인 복지과로 하면 됩니다. 도로에 살얼음이 얼 정도의 갑작스러운 추위가 찾아오고 있는데요. 급격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